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꾸준히 좋은 영상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려아연에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고려아연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를 봤기 때문에 이 기업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은 1974년에 설립이 되어서 1990년에 상장을 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연결 동속 회사만 72개사가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 글로벌 최대 비철금속 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철금속 대련이 어떤 일을 하는 비즈니스인지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비철금속 수출일업, 그리고 광산 개발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그 경영진에 대해서도 항상 어, 간단하게라도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고려아연은 지금 2022년부터 오너 3세인 최윤범 회장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범 회장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2007년 고려아연에 입사를 해서 온산 제련소, 페루 광산, 호주 제련소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최인범 회장을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사실 고려아연이라고 하면 대부분 조금 기업 이미지를 딱딱하거나 보수적인 이런 회사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인범 회장은 최근에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고려아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굉장히 고려아연의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 수소 사업,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소재 사업, 세 번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이 세 가지를 고려아연의 이제 미래 먹거리로 최은봉 회장이 지목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위해서 LG화학, 한화, 현대차, 트라피규라든가 이제 파트너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이 지분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배 구조가 좋지 못한 주주들에게 좋지 못하면은 주가가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는 굉장히 꼭 중요하게 분석하고 봐야 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조금 재밌는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사실 영풍그룹을 계열사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풍그룹은 최기호와 장병이라는 두 창업주가 동업으로 시작을 했고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과 그 계열사들을 이끌어갔고 장씨 일가는 영풍기업과 그 계열사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고려아연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이 영풍그룹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동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장시일가, 그러니까 영풍그룹이죠. 이 31%를 가지고 있고, 최씨일가가 최은범 회장, 그리고 이 고려아연 이쪽 패밀리들이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 간 최근에 이제 지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지분 경쟁이 일어났냐면은 최은봉 회장이 이제 이런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어, 자신이 주도하고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 두 가문 간에 이런 지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지분 경쟁 때문에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도 좋은 수도 있는 면인데 왜냐면 이 두 가문에서 계속 지분을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또 좋지만은 또 장기간적으로 보면
이 두 가문 중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우분 확보에 나선다면 지분 희석 이제 발생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려아연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연, 금, 은, 동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 비철금속 제련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비철금속을 대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유일하게 아연, 연, 동 등과 같은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온산제련소를 이런 통합공정을 운영하는 온산제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철금속 재련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광석을 캐와 가지고 그 광석을 재련 그러니까 고온에서 이제 녹여가지고 광물을 추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케미컬을 화학 제품을 사용해서 이런 아연이나 연금, 은과 같은 이런 금속들을 추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비철금속 대련 쪽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이고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아연이나 연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연, 연 판매에서.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광석, 아연 전광, 연 정광 같은 이런 원재료들을 해외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릴 거는 고려아연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보다 이제 향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본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철금속 재련에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현재 비즈니스 구조는 아연과 연의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이제 증감이 이렇게 조금 발생을 하지만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도 현재 1.0 이하, 자산도 11.3조, 부채 비율도 23%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향후 이제 고려아연 자회사 캠코를 이제 연결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고려아연은 이렇게 은, 연, 아연, 반도체 황산, 인듐 같은 금속들을 금속들을 이제 비철금속 세계 생산량 1위입니다. 단일 재련소 기준. 그래서 비철금속 재련소 기준 글로벌 1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려아연을 분석하게 된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아연이 앞으로 하게 될 트로이카 드라이브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고려아연은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국내 유일의 황산 니켈 생산 기업이 캠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고려아연이 여기에 지분을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산 니켈을 통한 이제 이 고려아연의 이 자회사인 캠코를 통해서 향후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 생산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니켈 그리고 코발트, 망간의 혼합물입니다.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양극재 관련 기업들, 뭐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그런데 사실 이 양극재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구체가 핵심 소재이고 고려아연은 향후 이러한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전구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황산 니켈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황산 니켈을 이미 2.2만 톤을 생산을 하고 있고 향후 2026년에 6.6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산 니켈 6.6만 톤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거의 전기차 150만 대의 이제 필요한 니켈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이 황산 니켈을 통해서 전구체를 2만 톤을 이제 생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구체는 빠르면 내년도부터 이제 생산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구체의 9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고려아연이 이러한 어, 이 전구체 사업을 통해서 중국 제련소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산에 이미 그 고려아연은 재련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비철금속 재련. 그런데 이러한 니켈을 통해서 전구체를 생산하는 재련 과정이 그 고려아연이 이미 하고 있는 그 공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이미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이제 니켈도 사실 종류가 다양한데 여러 종류의 니켈 광석들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수요처들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니켈로 재련하는 기술을 고려아연은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올인원 재련소라고 합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기술을 가진 재련소를. 그래서 이러한 재련소를 통해서 뭐 니켈, 황산, 코발트, 전구체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아연의 미래 사업이 저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고려아연의 이제 여러분들이 캠코라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고려아연의 자회사고 앞장에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고려아연이 할 신규 사업의 핵심이 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코의 실적을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말 매출도 가파르게 오르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70억에서 236억까지 가파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코를 통해서 최근 5,063억 원을 투자해서 오리놀 니켈 재련소를 건설을 할 예정이고 2026년도부터 황산 니켈을 어,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캠코의 지분을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5%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지분 확대를 통해서 연결 회사를 편입하는 것이 고려아연의 목표입니다. 고려아연 사장님이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분이 고려아연이 캠코의 지분을 35%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지금 캠코의 대표이사가 고려아연 최윤범 그 회장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유하고 있는 게 10%이기 때문에 두 지분을 합치면은 45%나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결회사를 편입하려면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5% 이상만 추가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이라도 이 캠코의 실적이 고려아연의 연결회사로 편입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한국전구체라고 캠코가 지분 51%, LG화학이 이제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가 연결회사로 편입이 되면 이 한국전구체의 실적도 바로 이제 고려아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어쨌든 이 캠코가 핵심적인 이제 어, 회사가 이제 고려아연의 그 연결 회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고려아연이 이제 니켈과 전구체에 이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동박은 전기차 한 대에 약 30kg이 필요한 핵심 2차 전지 소재이고 음극재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절반인 4천만 대가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약 168톤의 동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박에 대한 수요도 향후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고
고려아연의 자회사 중에 KGEM이라는 곳이 있어요. KZAM. 고려아연이 지금 지분을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동박을 1.3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6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이고, 지금 국내 1위 동박업체인 SK 넥칠리스 생산량이 5만 톤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죠. 적지 않은 규모까지 이제 확장을 할 예정이고, 지금 아직 생산한 동박을 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검증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향후 이제 곧 올해 말부터 이제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7천억 원, 7,536억 원 정도의 규모의 투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생산이 또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동박 생산 능력도 2023년 13,000톤에서 2027년 6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고, 전구체도 2024년 2만 톤에서 향후 5만 톤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황산 니켈, 이미 온산 그 올인원 재련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온산 재련소에 생산하고 있는 황산 니켈, 그리고 그런 황산 니켈을 통해서 생산하는 전구체, 그리고 응급제의 핵심 소재인 동박, 이러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고려아연이 조만간 이제 빠르면 2023년 말부터 2024년 그리고 2026년까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나가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에 더불어서 고려아연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캠코는 지금 이 사업도 역시 캠코가 할 예정입니다. 캠코는 연간 6천 톤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전구체에서 사용할 전구체 원료의 20%를 폐배터리를 통해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의 그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에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까지 더해지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폐 스마트폰 PC 수거 업체인 이그니오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폐배터리 수거가 가능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을 고려하에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IRA 법안의 혜택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이미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또 재밌게도 이런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이 아연 니켈 등의 재련 공정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본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실현이 될 수가 있고 그 사업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평균 수명이 한 7년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향후 폐배터리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리사이클 수요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도 굉장히 좋은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물을 통해서 어, 니켈을 재련을 하고 그 니켈을 재련을 통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이런 리사이클을 통해서 또 광물을 공급하고 이러한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려아연의 이제 밝은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를 하면 또 항상 그렇게 밝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직까지는 고려아연이 돈을 버는 게 이제 아연이나 납과 같은 이런 아연이나 이런 비철금속 재련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본업인 아연 가격이 하락을 해서 본업에서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2023년 2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44%나 감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연이나 이런 비철 금속들의 가장 큰 수요처가 중국인데 요즘 중국 경기가 좋지가 못하죠. 그리고 이런 아연이나 뭐 납과 같은 이런 비철 금속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철강 산업이나 건설 산업인데 여기도 좀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업이 지금 좋지 못하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질 거라는 지금 그런 시그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가 좋지가 못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중국 갈등 등으로 해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의 업사이드로 돌아갈 거라는 좀 그런 전망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로, 지금 트로이카 드라이브, 앞장에 설명드렸던 사업들이 굉장히 사실 다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고 비전이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숫자로 찍히고 실적에 반영돼야지 주가가 오르는데, 최근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도 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게 수주액, 그리고 뭐 공급 계약 등이 다 지금 보여주고,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 것인데, 이런 실적에 반영되는, 이제 고려아연의 실적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뭐, 지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장에 설명드린 이제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의 지분 싸움에 따라서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을 하긴 하였지만 어쨌든 캠코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능성이 있다. 유상증자가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26년 이후로는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포스코나 LG화학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전구체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2026년 이후 오히려 전구체가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도 있고, 현재까지는 이 고라엔이 하려고 하는 니켈 재련 그리고 전구체 이런 것들이 중국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점유율을 보시면 리튬 재련이 60%, 니켈이 65%, 코발트 82%,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전 세계 2차 전지 소재 재련을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중국에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고려아연이 이제 수익성이 나지 않게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 기업들을 이제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려아연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IRA 법안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중국이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네 번째 부분.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간단하게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고려아연이 이제 2차전지 소재가 생산이 시작이 되고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시 주가 상승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고려아연과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 없어서 정확한 이제 비교는 어렵지만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이제 실제로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적에 반영이 되고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기업이라든가 뭐 현대차 같은 이제 기업들과 실제 공급 계약이 공지로 뜬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고려아연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한 양극재 기업들인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랑 고려아연을 비교를 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산 대비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훨씬 높죠. 그래서 고려아연이 만약에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평가받으면은 뭐 두 배, 세 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적으로 보면 이제 동박이랑 전구체가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이제 2024년에 이제 매출이 약 2조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조 원이 증가하게 되는 데는 아래와 같이 이제 2023년 4분기부터 1.3만 톤 동박 생산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 뭐 동박 판매 간격을 현재 시점인 한 15불 킬로그램당 15불 정도로 잡으면은 신규 매출이 약 2,5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6만 톤으로 확장 시 신규 매출이 약 1조 원이 발생을 하고,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말에서 2024년인데 저는 2024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이제 전구체 2만 톤을 생산을 시작을 하면 전구체 이제 가격을 킬로그램당 2만 원으로 보면 당장 내년부터 추가 4천억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만 톤으로 증설 시 신규 매출이 약 1조 원 발생하죠. 그래서 뭐 2024년 이후로 약 매출이 2조 원 정도는 단기간 이제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산량을 늘려나가면 매출이 훨씬 늘어나죠. 매출이 뭐 2조 이상이니까 거의 현재 매출의 20% 이상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으로도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을 만한 그런 포인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고려아연이 사실 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친환경 사업으로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고려아연은 이미 호주에서 친환경 전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왜 설명을 안 드렸냐면, 고려아연이 수소를 통해서 돈을 벌 시점이 아마 2030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 영상에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고려아연이 하고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